존경하는 인천시 후배 공무원 여러분, 이번 박남춘 시장에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저질러진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2026년 1월 1일, 다시 말해서 2025년 하반기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수도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사는 2,500만의 수도권 전체에다가 당장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강제적 조항은 상당히 음모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업체를 제외하고 제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을 2년 안에, 그것도 수도권에 다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정복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자기들이 설치 안 하고 쓰레기 소각장 결정만 해놓고 후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만일에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자체 단체장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 규칙, 이것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은 수도권의 시장님들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영종도의 쓰레기 소각장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했으며 불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고로 행정은 공평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집 안방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침묵할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후배님 여러분, 영종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항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300대 이상의 차량을 공항 고속도로로 운행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영종도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평가 항목을 보면은 누구도 영종도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도를 대표하려고 하는 이 구본철과 영종도 시민들은
인천시의 결정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있지만, 만일에 인천시가 영종도 문제를 끝까지 불공정 불공평하게 추진하려 애쓴다면 그때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다 또는 발전소다, LNG 저장 탱커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행정 절차의 기본입니다. 지금 인천시가 이번에 결정한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인천시 내부에서도 정치적 음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설치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동구의장 출신이 임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인천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하는 이재명 떨거지 휘하의 업체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한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의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영종도에 반도체 특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도체 특구를 신청했으면 그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영종도를 저렇게 국제도시 중에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종도를 방치하면 영종도 주민 11만 명이 유정복 시장의 적대 세력이 되면 다음에 유정복 시장님 선거 장담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1만 명의 90%가 지금 유정복 시장님의 결정을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박남춘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유정복 시장의 다음 행보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까? 11만 명의 영종도 주민들이 전부 유정복 시장을 반대하면 유정복 시장 다음에 되겠습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유정복 시장 휘하에 있는 국장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이번에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다시 원점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눈 감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찬성하는 팀들은 모두 문재인 패거리들입니다. 박남춘 패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박남춘 패거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찬성하는가? 수도권에 수십 개, 수백 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생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번에는 한 개지만 다음에 두 개, 세 개, 2,500만, 앞으로 3,500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 때인데 그때마다 쓰레기 소각장 수도권에 설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머리들이 없습니까? 지방에 인구가 비어가고 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주민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관리 시행 규칙 보십시오. 온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 천지가 될 텐데 구분 처리가 있는 한 영종도의 쓰레기 소각장 어림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문재인 박남춘을 지지하는 쓰레기 소각장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하시겠습니까?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강제로 들여봐야 모두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남춘 지지자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박남춘 지지자들이 쓰레기 소각장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2025년 말까지 4개 권역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데 대한민국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국종합기술, 이재명 떨거지들이 관련 있는 한국종합기술, 아무 생각 없이 인천시는 지금 한국종합기술과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박남춘, 이재명 떨거지들과 함께하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유정복 시장과 함께 묶으려고 한 도대체 그 국장 누굽니까? 유정복 시장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합니까? 영종도의 쓰레기 소각장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 평가 항목을 봐도 도대체가 누가 이런 평가 항목에 이런 점수를 매겼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여기에 소각장 컨설팅을 하는 한국종합기술 이자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베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재명 떨거지들과 함께하는 업체입니다. 몰랐습니까? 언제부터 이 인천에 박남춘, 이재명 떨거지들과 함께하는 쓰레기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눈 감고 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재명, 문재인, 박남춘 카르텔이 얼마나 지독하게 깔려 있는지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2,500만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모인 수도권에 앞으로 2년 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다 건설하라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행위를 한 놈들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이 9번 처리가 쓰레기 소각장 시행 규칙을 개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인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번 처리가 다 폐기하든지 수정할 테니까 인천시는 그때까지 소각장 문제를 건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만일에 소각장 문제를 강제적으로 하는 날에는 유정복 시장님은 정책 생명 끝이란 말입니다. 어떤 국장이 이런 일을 했는지 그 국장은 직위 해제해야 합니다.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담당 국장을 직위 해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평가 내용. 그 평가 항목에 어디 인천 영종도가 적합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보아도 평가 항목 어디에도 영종도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바보입니까? 후보지를 5곳을 영종도에 설치해요? 차라리 한 곳만 하지 IQ 있는 것입니까? 담당 국장은? 바보입니까? 후보지 5곳을 영종도에 몰아넣는 이 바보 같은 국장 누굽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 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의 소각장 심각합니다. 이건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박남춘, 카르텔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인천시가 그대로 따라합니까? 9번 처리가 이 9번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할 테니까 인천시는 결정 내년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으로 미뤄도 됩니다. 2025년 말까지 그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년 2025년 말까지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에 올해 안에 결정하거나 내년에 결정하면 인천시 사단 납니다. 일방적인 결정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의 구배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본철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요, 인천 토박이요, 영종도의 대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시 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경고합니다. 본인의 결정 잘못됐습니다.
후보지 5곳을 한 곳에 몰아놓는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영종도에 5곳, 차라리 한 곳을 결정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제부터 인천시의 행정처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 환경국장입니까?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앞으로 수백 개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집 옆에도 소각장, 우리 집 친정집 옆에도 소각장, 우리 아들 옆에도 소각장, 우리 아이가 기숙하는 곳도 소각장. 수도권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남춘, 이재명, 문재인 카르텔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 짜고. 공무원들이 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정치인들이 한 일이에요.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그 어떤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말까지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만일에 서두르다가 유정보 시장님 낸 다음에 보장 못합니다. 영종시민 11만 명 중에서 절반이 다음 민주당을 지지할 거고, 그 나머지 절반이 전부 유정보 시장을 반대하면 당선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번에 환경국장인가 하는 친구가 만든 결정한 이번에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유정복 시장을 매우 곤란하게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환경국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번에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 불공평, 불투명한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공항고속도로에 하루에 300대, 1000대의 쓰레기 차가 왔다 갔다 하라고 결정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본철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제 이름은 구본철. 지금 아침부터 8시 반서부터 출근하는 우리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힘없는 영종시민을 대표하여 구본철이가 대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영종도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앞에 서겠습니다.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법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느냐? 박남춘 시장이 그랬어. 이재명과 다 짜고 업체들과 짜고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짓도 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1년 7월 6일 박남춘 시장이 개정했어. 도대체 2년 안에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을 다 건설하라는 얘기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설치합니다. 이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50%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2가 살지도 몰라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앞마당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뒷마당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박남춘, 이재명 떨거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정복 시장은 박남춘 떨거지들, 이재명 떨거지들이 만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번 처리가 개정할 테니까 내년 말까지 소각장 문제를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정복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사십니다. 내년 말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예요. 내년 말까지 소각장 문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는 문제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9번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제가 개정할 테니까 절대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수도권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앞마당에도 들어올 수 있어. 왜 이런 짓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박남춘, 이재명, 이 떨거지들이 업자자고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박남춘, 이 카르텔 사단이 이번에 쓰레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2026년 말 초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쓰레기 소각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아예 없어지는, 땅이 수두룩해지는 것, 모든 인구 3분의 2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데 수도권에 그 많은 쓰레기 소각장을 1년, 2년 안에 다 건설하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아무 생각 없이 인천시는 수용했단 말입니까? 인천 이 환경국장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환경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하는 겁니까? 수도권에 2년 안에 100여 개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을 왜 이렇게 서두른 거예요? 업자들한테 뭐 잘못했어요? 응? 유튜브에 나오는 거. 사랑하는 인천시 공무원 후배 여러분, 제 이름은 구본철입니다. 저는 영종도의 대표자가 되고자 합니다. 영종도를 들여다보니까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정 잘못되었습니다. 원점에서 대검토해야 합니다. 님비 현상이 아니라 저 법부터 잘못됐어.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2년 안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인천시 결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굳이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말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 말까지 쓰레기 소각장 결정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 구본 처리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년에 개정하도록 할 테니까 내년 말까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몇 시죠? 9시 안 됐습니다. 9시 한 5분까지 4시.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은 영종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행정이 순수한 입장에서 정말로 인천시 문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러한 정책이 결정이 됐다면 그거는 행정 절차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6일 날 결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은 그 당시에 급작하게 결정됐습니다. 일단은 결정되고 나서 바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2022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예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박남춘 시장이 지속적인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다시 재검토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일단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즉 2026년 1월 1일까지 서부터는 이제 수도권은 모든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라고 아주 시행 규칙에 박아놔 버렸어. 환경부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때까지 결정만 하면, 즉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 결정만 하면 2026년 1월 1일 굳이 소각장 문제를 그때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올해 결정하거나 내년에 결정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2025년 말에 결정해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초부터 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영종도 같은 곳이에요. 아니, 공항고속도로 정말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영종도에는 인구가 11만이고 외부에 18만 명의 쓰레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영종도에도 쓰레기 소각장 하나 설치하고 외부에도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참 넓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이왕 태우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소위 말해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발전소 개념으로 만들어 낸다면 좋겠죠. 좋을 겁니다. 근데 그래 되면 그 지역 주변에는 이제 다 이주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렇게 이주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 지역에서 사시는 것보다 정말로 그 쓰레기 소각장을 위하여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는 분들에게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말로 그 큰 보상을 해드린다면은 충분하죠. 그러면은 흔쾌히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에 매연가스가 조금 도달된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충분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소각장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기술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안에 소각장을 모두 건설해라. 지금 시장,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완전히 그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건설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자기 자신 임기 때 이 문제를 시작하려고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더욱이 컨설팅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몇 개 업체가 지금 다 이재명, 박남춘, 윤재인 이 떨거지들하고 다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유정복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자기 어깨에 걸머쥐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문제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모든 음식들, 학교에서 먹는 거예요. 이 조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 살균 소독제를 지금 락스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에 모두 락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먹는 식당에도 다 락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식 소독에.
근데 이 락스를 쓰면은 아주 철저하게 닦아내야 돼. 헹구어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헹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번, 10번 헹구어 줘야 돼. 아니,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없어질 때까지라는 그 수준을 몰라요. 그때마다 테스트를 해줘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살균 소독할 때에는 차염소산 나트륨, 일명 락스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단 1%의 의구심도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의구심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 물질들과 만일에 락스, 차염소산 나트륨과 결합하면 이게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비디오를 보니까 수영장에 어떤 약재를 뿌리는데 친구들하고 다 모인 그런 장소에서 미리 약재를 뿌려놓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남자 성인 남자 친구가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수영장이 갑자기 그 남자를 기준으로 뻘개지는 거예요. 예, 수영장에서 오줌을 넣은 거죠. 수영장에서 오줌을 넣으니까 그 수영장이 뻘개집니다. 근데 사실 오줌을 넣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줌 그것도 그 자체에는 뭐 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오줌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수영장은 소독을 위해서 염소, 즉 차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것들을 미리 뿌려 놓은 거예요. 10개. 그런데 오줌을 싼 거예요. 그 오줌 안에는 여러 가지 유기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지만은 뭐 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 물질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유기 물질과 염소하고 결합하면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이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죠. 대한민국이 아마도 세계 최고의 발암 국가일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저는 일본이 물론 담배나 이런 걸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지금 락스,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런 무분별하게 먹는 음식을 소독하는 데 쓰는 걸 거예요. 저는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맹독성 물질일 거예요. 완벽하게 배출을 걸러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름에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그 오염수도 완벽하게 정화하는 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되는 거인 것처럼 라돈 같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오염물질은 배출을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계들이 100% 1년 360일 언제나 작동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보아왔고 자주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 문제는 우리 인류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에 있는 이 중산층 이상 사는 수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소각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식품을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살균 소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이번에 이 정치 운동을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옹진군, 강화군 여러분, 9번철 여러분의 문제를 제 문제처럼 생각하고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내년도까지 일단 연기하겠습니다. 보류시키겠습니다. 보류시킨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8시 20분부터 지금 9시 10분까지 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